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의 특검 수사를 건의했는데요. 아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경진론이 제기됐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전국의 큰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어제 정부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7명만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그 비감하고 강력한 어떤 의지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만 다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시민단체가 13명인데 겨우 7명 또 추가했다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아시다시피 지금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처럼 지금 매번 이렇게 이제 이 부동산 투기 숫자가 드러나가는데 많이 부족하죠, 미흡하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국민 중에 누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 수사를 당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이런 이제 특검 카드는 이제 원내 대표나 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건데요. 박영선 후보가 이제 카드를 제안하고 이제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눈앞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폭탄이 하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후보인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큰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지역을 이렇게 지역구나 이렇게 선거구 다니면서 아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아마 크게 체감을 했을 겁니다. 이번 그 문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와 이제 수사 분리 원칙을 계속해서 내세웠는데 이 특검은 그거랑 좀 기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그것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불과 얼마 직전까지 이 적폐청사위와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된다라고 맹렬히 당 차원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 다시 이제 SOS를 이제 요청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제 특검이면 검찰과 경찰이 이제 합동으로 뭔가 이 콤비를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그렇게 협력적 분위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은 야당이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당이 수사부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뒤바뀐 겁니다. 야당은 지금 여당부터 조사하고 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들 다들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 표의 이해득실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해야 될 입장인데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다른 생각이, 딴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검에 대한 순수성이 사실은 좀 흐려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깊이 있게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본질은 공직자들의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아니라 중간에 또 공무원들 광고비와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이게 꼭 그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LH 특검 도입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정부입니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특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거고요. 그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그런 주장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길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한다는 말은 정부 여당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네, 두 후보가 이 특검에 대해서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민심에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예.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판단한다면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아시다시피 예. 특검을 선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관까지 하고 하면은 말해도 수사 범위, 시간이 많이 수사 대상 다 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아주 광범위해요. 근데 예. 지금 민심 활활 불타고 있는데 예. 빨리 불부터 끄는 게 필요하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두 후보의 이제 주장은 좀 일리가 있고 다만 과연 이런 특별한 상황이 갑자기 이제 돌파한 네. 상태에서 안철수나 이제 예. 오세훈 후보가 잘 서로 호흡 콤비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건지도 단일화의 네. 또 다른 어떤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부터 말씀하신 대로 자체조사하라 이렇게 먼저 받아쳤습니다.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전수조사에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고 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막상 원내대표끼리 만나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샅샅이 부정부에 투기했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죠. 예. 예. 아주 시원하지만은 실효성 부분은 사실 대단히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제3의 기관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 국회의원들이 그 전수조사 결과 숫자가 예. 아주 적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 숫자가. 그럼 예.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네.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숫자가 많다. 예. 많이 나왔다. 투기한 의원들이. 그럼 국민들이 또 화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한 5명 정도 나오고 예. 뭐 국민의힘이 한 3명이라고 합시다. 네. 네. 그럼 어느 쪽 훨씬 민주당이 더 나쁜 겁니까? 더 나은 겁니까? 이것도 해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오더라도 예. 국민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사실 뭐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이 조금 더 곤란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6명 정도의 의원이 투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악재 중에 악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그나마 좀 선전해오고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거는 순위 코로나 방역 효과 예.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예. 완전히 이번 LH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야말로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 올렸던 그런 코로나의 성과 그냥 단숨에 잡힌 저는 예. 함합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해법은 속전속결입니다. 네. 아까 특검도 좋은 해법일 수 있지만은 예. 선거가 눈앞에 두고 민심이 완전히 최악의 상태에서는 빨리 예. 해줘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총리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빨리 나서야 줘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말씀,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청와대가 잠시 뒤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청와대를 잠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LH 사건 관련해서 1차 조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투기 전모를 지금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오늘 낮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예.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예, 지금 정만호석의 예.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 일단 책임 있는 모습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사 대책의 좀 기초 틀은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예고된 사퇴고요. 네. 예. 근데 좀 더 빨리 며칠이라도 빨리 사퇴를 아주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예. 변창흠 장관이 했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수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뭐죠? 그래서 좀 유감, 사과, 대국민 예. 사과에 가까운 정도로 어찌 됐든 간에 예. 인사권자이고 네, 그 네. 일진 단순히 부동산의 주택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 국민의 민심과 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한 단계 나가서 더 좀 대통령께서 그런 멘트가 좀 나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방금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 공급 대책을 좀 더 진행하고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 대통령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대적인 정부 정책을 바로 지금 착수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사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사태를 수리하면 또 후임자 물색하는 과정에 네. 시간도 걸릴 뿐더러 또 정책 전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다만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입장이 너무 지금 곤혹스럽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건 저는 순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안이지만은 아마 장관이 일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겁니다. 오늘 변창흠 장관이 국회 국토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든 수사든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왜 빨리 결과 안 내냐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도대체? 네, 일정 단계별로 예. 국민들께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됩니다. 안에서 쏟고 안에서 이렇게 불법 투기 행위를 일삼는 그 정부 제대로 된 겁니까? 공무원에서 어떻게 공공주도 개발 주택 공급을 계속 해나갈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아이 진짜 의원님 너무하잖아요. 이게 무슨 정권이냐. 그 공공주도 정책은 이제 공공의 신뢰성에 기반해서 그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뼈 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번 LH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난주에 이제 주셨는데 변창흠 장관의 사표가 이제 수리되는 것으로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직원이나 과연 LH공사 직원들이 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있을지 일이 제대로 돌아갈지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에서 장관의 어떤 영이나 지시나 이런 정책들이 순조롭게 갈지 저는 좀 그 부분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빨리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 한 3개월가량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장관이라고 사의를 표명하게 됐어요. 과거 대통령 보면요. 3일 만에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일주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통령 매우 곤혹스럽지만 할 수 없이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건 뭐 감수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입장에서. 자, 이번 LH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제 2차, 3차 조사가 계속될 겁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야지 이 떠나간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돌아가거나 시간을 끌거나 다른 사안으로 덮으려고 할 경우는 더 많은 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그 문제의 부동산 투기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히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참 마속 내지는 육참 골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미니 보선인데 만약에 장관 한 명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공무원 몇 명을 억지로 보호하려다가 보궐선거에서 큰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면은 바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몰리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아주 아프지만 세게 강하게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뭐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 LH 사장을 재임을 했고 그 시기에 지금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도 11건이나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 이 LH 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변창흠 장관의 그런 언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뭐 청문회에서 이미 뭐 여러 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사석에서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국민들 마음에 상당히 좀 상하게 했었죠. 근데 공교롭게 또 LH공사에서 문제가 터져서 또 국토부 장관에 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 부동산 민이 악화된 두 양대 기관에 수장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되는데 바로 수용을 해야죠. 이를테면 바로 수리는 아니고요. 바로 수리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신현수 민정수석도 저 바로 신속하게 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며칠 시간을 끌었으니까 저는 시간을 끈 이후의 상황이었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강원파 간의 대립이 있었고 바로 곧이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또
검찰총장 윤석열의 어떤 또 전격적인 사퇴 포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쭉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기관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오적이었던 참여연대라든지 어떤 민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내부 어떤 분열 현상이 상당히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 변창흠 장관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마 이게 득보다는 훨씬 더 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 대책, 이사 대책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예. 기초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기초를 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한 10여 년 해봤기 때문에 이미 그 국토부라든지 LH 내부 분위기가 아주 흉흉할 거라고요. 예. 정책이 대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예. 특히 LH공사의 지금 위에 상층부 임원들의 책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제대로 기초 작업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다면은 국토부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바로 사퇴를 합니까? 빨리 대응 체제로 하고 예. 후임자로 물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대행 체제로 가는 게 그럼요. 낫다. 그리고 그래 봐야 이게 늦어져 봐야 한 달 내지는 2달입니다, 장관이. 예.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예. 이번엔 제대로 정말 건설 정책 대통령 입장에서 참 사람을.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네. 공급 대책을 지금 뭐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부동산 민심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예. 예. 대통령의 선택인데 예. 지금 대통령의 선택은 일단은 기초, 예. 공급 대책 기초까지 마무리하고 퇴임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아마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비슷한 질문 지금 3번을 던지시는데 답은요 OX입니다. O는 그대로 안고 변창흠 장관을 안고 가느냐, 말하자면 기초만 다지도록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사퇴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빨리 수습하게 사퇴를 수용해서 후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O 아니면 X 문제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이 일단은 안고 가겠다는 약간 솔직히 이제 봉합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진짜 이 대통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여러 번 건의드린 차원에서 이건 진짜 빨리 수습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이나 어떤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안고 가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선거인데요. 예, 최진 원장님은 하루빨리 사의 수용한 걸 바로 받아들여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그게 선거를 떠나서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적절한 시기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퇴임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이 시점이 언제쯤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보선 단일화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실무협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막판 진통이라고 봅니다. 두 후보가 지금 거의 0.1%까지 포인트 차이까지도 여론조사가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막하 상태에서 마지막에 어떤 기세 싸움, 여론조사 토론이나 방식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방식들을 넣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두 후보가 이미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보면 둘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아름다운 단일화의 형태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두 사람이 만약에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일화가 되는 사람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만은 안 되더라도 오히려 대권 후보로 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난 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이 전에 대권주자였을 때 지지도보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권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를 순조롭게 잘만 하면은 윈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신경제 버리고 두 사람이 단일화 안 이루어지거나 아주 국민들이 짜증나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쪽 이기더라도 상당히 마이너스 게임,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 두 후보 측에서 실무협상, 2차 실무협상을 가졌는데요. 2차 실무협상에서 고성도 좀 오갔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의견 충돌하신 거예요? 아까 정양석 총장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도
따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다음 일정이 어떻게? 아 그거는 제가 따로 정영석 총장님께 제가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이전 발표회도 일요일 날 못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협상을 추가로 가지실 계획 있으세요? 그 어쨌든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내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뭐 사실상 문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지금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거든요. 예. 토론도 해야 되고요. 예. 박빙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미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내일 하든 모레 하든 간에 그 하루 이틀의 차이가 대세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상당히 그 민심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항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초박빙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시민들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성의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좋다. 어차피 되고 나면 두 사람 힘을 합쳐서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